예, 오늘은 이 말걸 캠페인을 왜 시작했는지, 또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캠페인을 확산해 갈 것인지 같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반쪽,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저와는 참 다른 우리 현성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제 집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기에 딱 들어오시고 여기가 좋은 교사 운동 행사하는데 오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경마장에 오신 것인지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저기 1번 말, 2번 말, 3번 말. 예.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산적한 교육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AIDT, 또 의대 증원, 역사교과서 등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좋은 교사는 무슨 이런 경마장 같은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걸기 캠페인 출범식을 한다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그리고 앞으로 닥칠 모든 교육 문제는 저는 교육 공동체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가 반대하는데 추진될 수 없고 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찬성하는데 막아설 수 없습니다. 이번 AIDT 문제도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가 똘똘 뭉치면 저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어서일까요? 교육당국은 작년 서희초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학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으면서 교육공동체 분열과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교육 3주체가 무너지면 그 틈을 타서 교육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게 될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당면한 교육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닥칠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 단절이 더욱 단절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육 공동체의 단절은 이러한 당면한 교육 문제들의 잠재된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서희초 사태 이후에 교육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만큼 분열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문제에 대한 위협은 지금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부러워하는 SNS 피드가 넘쳐납니다. 정작 격려하고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인데 말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담장을 쌓습니다. 교사 사이에도 담이 쌓여졌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담은 더욱 높아졌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담도 생겼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최소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교사와 교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작년 9월 4일 집회 예고 사태와 그 이후에 이어진 노란버스 사태 등으로 학교의 관리자들이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의 하수인일 수 있다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그 상실감과 비토의 화살은 이를 비호하거나 중재하려는 중견교사들에게 날아가 꽂혔습니다. 후배들은 학교의 사소한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옆반 교사에게 또는 선배에게 묻기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묻습니다. 저경력 교사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말을 걸지 않고 선배들은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에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학교는 각자 도생, 외로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실과 교실 사이, 교무실의 책상과 책상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둘째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폐지되고
교원 평가가 2년째 유보되면서 학부모 공개 수업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내가 진상 학부모가 될까봐 교사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교사는 혹시나 녹음당하고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을 걸지 않습니다. 속초 현장 학습 사태 이후에 교사들이 현장 학습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자 모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무리하게 교사 직무유기 프레임을 꺼내들며 교사들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 3주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교육에서 학부모님들을 배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학부모는 학교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담이 생긴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흐린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봐도, 활동을 안 해도, 엎드려 자도 그저 흐린 눈으로 지나갑니다. 교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싶겠지만 막상 지적하면 서로 피곤해지고 실은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괜한 오해나 무시를 당할까봐 말을 걸지 못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귀찮아하시거나 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가방에 불법 녹음기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교사들이 가장 먼저 교육을 포기를 선언하고, 교과서 이외의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최소한의 수업만 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을 쌓아 올리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렇게 교육 주체들이 관계가 단절되고 높은 담에 둘러싸여서 고립화되고 궤토화되었을 때 이 현상을 우리 손안의 인터넷은 더욱 강화시킵니다. 우리 손안의 인터넷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초연결 시대의 SNS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묶어놓고 디지털 부족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확정 편향은 굳어지고 그 안에서 상대방을 힐난하며 오히려 공감의 반경은 줄어듭니다. 결국 같은 부족 안에서만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여기다 보니 이러한 공감이 혐오와 차별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상한 교사, 훨씬 많은 진상학부모, 훨씬 많은 구제불능 금쪽이가 온라인상에서 언급됩니다. 작년에 한 학부모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교사들을 조리돌림하고 교장 선생님의 몸이 안 좋으니 부검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 커뮤니티를 보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 교사 커뮤니티 내용이 공개되어서 기사화되고 언론을 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단톡방은 더 가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부족화 현상은 그렇게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을 쌓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쿨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담을 쌓고 해자를 깊이 파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감의 반경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더 쌓고 부족한 현상을 더 심화시켜 상대방을 괴물화시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오해는 깊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안전보장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첫째요, 해자를 깊이 파고 볼을 높이 쌓는 것이 꼴찌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만리장성은 적을 방어하지 못했고 이를 잘 아는 왕들은 지방 호족과 화친하거나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적과 싸우는 전장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학교는 어떠해야 할까요? 파커 팔머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안전과 만족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친구로부터 획득된다고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교원단체와 함께 교권오법 통과를 위해 애써왔고 지금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 발의, 학법법 개정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법치사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것만 해야 하는 사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둘째가 우리에게 더 자유로운 사회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입법 활동들은 점점 더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안전과 만족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친구로부터 획득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가약 분야에서는 이미 갈등을 줄이고 협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수많은 연구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험을 저희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참교육 학부모회 또 에듀피스 평화 비추는 숲 청소년 인권 모임 네다와 함께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매뉴얼로 담아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모임은 보시는 것처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 모임입니다. 대화 모임에 오셨던 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데, 선생님, 무서워요. 막 이러는 겁니다. 다들 막 학교에서 한 가닥 하시는 분들 같아요. 무서워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대화를 하고 나선 달랐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대화를 시작하셨던 선생님께서 대화 모임을 마치시고 다시 가르칠 용기를 얻고 간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대화 모임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연구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화가 교사 회복과 교육 공동체 회복의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대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책과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다소 용기가 필요한 어떤 캠페인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선생님들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줌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캠페인이 바로 말걸기 캠페인입니다. 네. 지난 여름 교사대회 때부터 저희는 선생님들에게 말걸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그 슬로건은 나는 하루 한 명 말걸기를 선택한다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을 걸고 그 다음에는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말을 걸자는 캠페인입니다. 말을 걸어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로 교육 공동체 회복에 그 틈을 내자는 캠페인입니다. 이 말걸기 키링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원래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오늘도 끝나면 제주도 내려갈 예정입니다. 제주에는 유독 이 말 키링이 많습니다. 제가 본 중에 이 키링이 제일 예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가 하나씩 다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출범식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또 아동학대 신고로 나를 협박하는 사람들과 대충 대화로 마무리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요즘 교육청에서 대신 고소고발도 하고 있던데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사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걸기 캠페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거 괜히 말 걸었다가 이거 학부모한테 꼬투리 잡히는 거 아닌가? 괜히 말 걸었는데 우리 학생한테 오해 사는 거 아닌가? 괜히 말 걸었는데 이거 녹음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면의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교사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아동학대 신고 위협에, 악성 민원 위협에 시달릴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괜히 개입하면 아동학대에 걸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 흐린 눈으로 아이들을 보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쓰는 문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걸릴 만한 말이 있지 않을까 검열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업하면, 이렇게 출제하면 그럼 또 민원 들어올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저 혹시 틀린 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점검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더 이상 열정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교육하고 싶은 의지를 꺾어버리는, 교직과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러한 자기검열, 내 안의 족쇄, 그리고 나 스스로를 가둬놓는 그 내면의 감옥 안에 있는 한 우리 교사들은 결코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형벌도 실은 나 자신을 왜소해지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복직을 해서 제가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싫지만 그게 두려워서 한없이 움츠러들어 하루하루 제가 추구하는 그 수업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더 싫습니다. 그래서 말걸기 캠페인은 단순한 말걸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담장 안에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말걸기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가둔 그 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왜소해지는데 동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선언입니다.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서로 호혜적이고 따뜻하게 회복된 교육 공동체라는 아직 그 오지 않은 미래를 마치 오늘 실현된 것처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걸기 캠페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은교사 운동 회원과 또 월간 좋은교사를 구독하고 계신 4천여 분의 선생님께 요런 말걸기 캠페인 40일 챌린지 실천 액자를 어제부터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요걸 보시면서 말걸기 캠페인을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참여 서명하기 QR 찍어가지고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시 문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매뉴얼에 들어가면 캠페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유의점, 또 이 외에도 많은 어떤 그 말걸기 예시문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명 말걸기 실천할 때마다 체크해서 이 40일 챌린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완성해서 또 그 완성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곳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작은 선물도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같이 격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또 그 하면서 어려움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 링크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 공동체 대화 모임의 그런 학교 모델, 단위 학교에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고 또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손쉽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위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 회복 대화 모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올 2학기에 1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에서 이 대화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다고 학교가 변할까요? 예, 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한 좀 최소한으로 한번 잡았어요. 최소한으로. 이번 2학기에 한 1,000명 이상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0명, 내후년에는 4,000명, 그 이후에는 8,000명 이상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저희 회원을 넘어서겠죠. 만약 이 예상대로 된다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루 한 명 말걸기를 하신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540만 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 2028년이 되면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 또 50만 명의 교사들에게 한 번 이상 말을 거는 셈이 되게 됩니다. 또 머지않아서 약 11,800개 학교에 한 명 이상이 교사들이 먼저 말걸기를 하는 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는
교사들이 이 내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교직의 효능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만족과 효능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작년이 저희가 역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해였다고 합니다. 저는 말걸기 캠페인을 통해서 분명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후배 그 선생님이 계신데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이렇게 보냈다가 이 아이가 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꼬지 핀 자국이 있게 학교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거 선생님이 꼬집었어 이렇게 했더래요. 그 순간 이 제 후배도 선생님인데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모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 애를 많이 키워보신 우리 그 언니들이 잘 이야기해가지고 좀 불안도를 낮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요즘 어린이집에서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카더라가 다 얹어지는 그런 자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선생님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그런 상황에서 더 안심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니까 후배가 사실은 자기가 어린이집을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그 선생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좀 덜 불안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모를 때 불안합니다. 만약 말걸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교육 공동체가 회복됨으로써 공동체 안에 갈등 해결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오해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서 지금은 학부모 모임을 더 안 하게 해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건강한 학부모회가 있는 학교가 학부모회가 없는 학교보다 학부모 민원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학부모회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학부모는 오히려 그 주변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다섯째로는 같은 이유에서 교육 공동체가 대화로 회복되면 신뢰가 쌓이고 그 결과 당연히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학부모 민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 대표님 말은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기대와 이 바람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좀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냥 연구학교 하듯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참여자와 참여학교의 FGI와 또 설문을 통해서 말걸기 캠페인의 효과성을 양적 질적으로 검증하고 내년에는 저희 내년 캠페인 전개에도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캠페인의 효과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말걸기 캠페인을 마치고 그 효과성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내빈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응원단이 되어주십시오. 12번째 선수 불가항마 아시죠? 말걸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선수보다 응원단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시죠? 1000명? 그러면 응원단은 한 10,000명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뭐 커피숍에서 옆 테이블에서 막 선생님들 학교 욕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만나시면 아니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 말걸기 캠페인을 넘어서서 학부모 말걸기 캠페인, 학생 말걸기 캠페인, 여기 우리 그 변호사님도 앉아 계신데요. 변호사 말걸기 캠페인 이렇게 각계각층으로 이 캠페인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캠페인에 뭐 저작권,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거 없습니다. 마구마구 가져가십시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루 한 명 말걸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